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규찬입니다. 이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종류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목전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듯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인지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로 판단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톱니바퀴가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그럼 이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제1덕목은 뭘까요? 이런 뭐 색깔이 울긋불긋 화려한 톱니바퀴? 아니면 뭐 사파이어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출중한 톱니바퀴? 물론 그런 톱니바퀴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의 덕목은 기존에 있는 톱니바퀴들과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다른 정치 색깔이나 이념들을 보여드리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은 구직이라는 지금 활동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은 여성 구직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요, 그 여성분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거 투정하시면 안 돼요. 여성들이 훨씬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신입사원들의 남녀 성비가 여러분 보통 8대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는 아시겠죠? 삼성 같은 그룹이 조금 많아서 7대3입니다. 여튼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런데 기업에서 바라는 여성 인재상은 그러면 뭘까요? 이제 면접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은요, 다른 프로세스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면접관 앞에서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표정, 뭐 옷차림, 행동,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언변을 통해서 면접관들에게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텔링하는 기법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여러분들의 좀 면접의 기본적인 자세, 애티튜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텔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즘 그 면접에서 좀 다양하게 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 압박 면접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비책과 어떠한 컨셉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취미는 축구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면접관이 굉장히 당황하겠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는 진행 요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면접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현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일단 그리고 처음 면접, 내 인생 최초의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들어가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는 이제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면접장에 가서 처음 받는 질문이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들어 트렌드는 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얘기하죠. To be a realist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얘기는 뭡니까? 자, 면접관이 제가 아까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 내가 널 뽑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의 핵심은 자,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처음서부터 던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열정, 도전, 창의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질문도 이끌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좀 학생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편입.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편입 이력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편입도 뭐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겠죠. 편입은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편입 왜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실무에서 보면 그 PT 면접장의 여러분들의 실력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내가 신나게 PT 관련되는 그 PT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들이 이 PT 내용과 관련되는 질문들은 안 물어보고 갑자기 뭐 뜬금없이 또 취미 특기가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답변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주로 PT 면접장에 오시는 분들은 임원분이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실무진급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겹단 말이에요. PT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집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기찬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3개월 후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때 당신은 신제품 출시를 지연시키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출시 후 AS를 강화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는 굉장히 제가 좀 단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 제가 이것과 관련되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과의 약속은 지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과의 약속은 지키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겁니다. 우선 아까 제가 그 건강한 인재에서 그 친기업 정세에서 제가 사상 지형도를 말씀드렸는데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토론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좌우익 논쟁 뭐 이런 토픽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토픽들은 여러분 사실 답은 없습니다. 가벼운 주제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벼운 주제들도 다 그 속에는 아까 제가 그 정신적 건강 상태에서 친기업 정세에서 말씀드린 사상 지형도의 툴이 다 들어갑니다.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좀 트렌드 되고 있는 이슈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예요. 경제민주화. 그쵸? 그래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 대기업하고도 굉장히 민감하죠. 출자 총액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폐지가 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이론들. 경제민주화가 맞물려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들이 많죠. 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